정말 돈이 간절했었다. 아니, 돈이 꼭 필요했었다. 하지만 내년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녀에게 결국 난 며칠 전에 헤어지자고 얘기했다. 차마 만나서 얘기를 못하기에 핸드폰 상으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면서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말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니, 눈물이 저절로 났다. 이제 내일이면 스탁론으로 주식으로 만신창이가 된 내 인생을 정리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적으면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기보다는 앞으로 주식을 단순히 투자가 아닌 인생 한 방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나와 같이 살지 말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먼저 나부터 소개를 하면 30대 초반의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다. 주식을 한 지는 3년 반 정도 되었다. 나도 처음엔 이러진 않았다. 열심히 모으기 위해 스타벅스, 엔젤리너스에서 커피 사 먹는 동기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정기적금을 통해 많지는 않지만 입사 1년 만에 현금 2천만 원을 모았다. 처음엔 이 돈을 다시 정기예금을 돌리고 다시 월급으로 정기적금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라서 주식을 한 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달이 지나자 20% 이상의 수익이 났다. 사실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아무거나 잡아도 그 정도 수익이 났을 때였다. 난 과감하게 나머지 돈 전부 다 주식에 투자를 하였다. 아니 그 이후에 월급들도 모두 다 넣었다. 그러던 중 난 테마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테마주란 것은 정말 오를 땐 미친 듯이 연상을 치는 것이었다. 그때 난 멈추었어야 했었다. 하지만 난 결국 그 이후로 테마주만 하게 되었다. 결국 해당 테마의 거품이 퍼지면서 난 주식담보대출이란 것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려고 발버둥을 쳤다. 하지만 그 테마는 디데이 테마라서 디데이가 다가오며 결국 주가는 바닥으로 치게 되었고 난 2년 반 만에 나의 전 재산을 잃었다. 아마 그 당시 주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으면 그 정도로 나락에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난 너무 내 자신에게 화도 나고 이 울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이 가면서 순간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하지만 다시 악착같이 살아가 보자라는 다짐 속에 가족 중 한 명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했다. 그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줬다. 앞으로는 다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난 결심하고 이후로 들어오는 월급을 다시 1년 정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주식 끊기가 정말 마약이나 도박 끊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난 그 순간에는 몰랐다. 돈이 점차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번엔 우량주만 하면 괜찮겠지. 이번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다시 이 바닥으로 들어왔다. 결국 이전에 손실 본 것을 만회하자는 마음에 다시 급등주 및 테마주로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엔 나중에는 스탁론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다. 스탁론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보 비율이 일정 이상 되지 않으면 자동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다. 남 받는 월급에서 카드 값을 제외하고는 그 반대 매매를 메꾸기 위해 매번 돈을 넣었다. 급등주나 테마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번 종목을 바꾸다 보면 이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다. 난 거기에 스탁론을 이용하여서 모바일상으로는 종목 변경이 안 돼야 유선상으로만 종목을 변경하기에 수수료가 엄청났다. 이미 이전부터 주식 중독 현상이 있었지만 결국 주식 중독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주식 중독 현상에 빠지면 먼저 생활 패턴이 완전 깨지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주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신 나간 사람,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인다. 회사에서 혹은 집에서 누가 나에게 얘기해도 집중해서 듣지 않고 계속 딴 생각만 하기 일쑤이다. 그러다가 점점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꺼려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얘기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소개팅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지려나 그런 생각에 소개팅을 했어.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정말 행복했다. 나에게 돈은 비록 부족하지만 여자친구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그때가 2011년. 2012년 대선 테마에 투자하면서 나름 수익률이 괜찮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올해에는 나의 주식 인생에서 한 방이 오려나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0월부터인가 해서 줄줄이 대선 테마주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였다. 결국엔 스탁론의 최소 담보율을 내 월급으로도 커버가 되지 않았다. 결국은 난 또다시 모든 나의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 여자친구는 나를 만날 때마다 내년에 결혼해서 우리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자고 얘기했다.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난 여자친구와의 얘기를 점점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는 나에게 종종 어디 다른 생각에 빠진 사람 같다면서 얘기에 집중하라는 소리를 많이 하였었다. 다른 연인들은 만나면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지만 난 그러질 못했다. 아마 난 또 내일 어떤 주식이 급등을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정말 여자친구에게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어서 결국 난 이건 여자친구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얘기했다. 자신이 없어서 핸드폰 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 여자친구는 담담하게 얘기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슬퍼할까 난 계속 눈물이 났다. 지금도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계속 눈물만 난다. 첫 주식 실패 때 얘기했던 그 가족에게 난 또 모든 것을 고백을 하였다. 정말 가족이란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느끼게 되었다. 카드 빚이랑 대출에 부족한 돈부터 처리하라고 돈을 일부 건네주었다. 빨리 만회하려고 작년에 받았던 마이너스 더 스탁론 대출권을 이제 다음 주에 해결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기로 하였다. 사랑했던 여자친구도 떠나보내게 되고 난 정말 알거지가 되었다. 정말 성실히 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나에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였다. 나와 같은 실패담을 읽어보았다. 주식 이외의 옵션에 손댔다가 몇억 손실 보고 신용 불량자가 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야간 알바, 주말 알바 하면서 모든 빚을 청산하신 분들도 계셨다. 그리고 60대 되신 어느 어르신께서는 옵션으로 손실이 너무 커서 자식 대학 등록금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분도 계셨다. 내 나이 30대 초반.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다. 결국 난 내일 은행부터 가기로 결정했다. 매월 생활비는 30만 원 이내에서 쓰고 남는 금액은 모두 매월 정기예금을 통장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야간, 주말 가릴 것 없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방 인생이 아닌 시급을 받더라도 피땀 흘린 인생을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나만 바라본 전 여자친구에게 미안한 감정에 계속 눈물이 나지만 몇 년 뒤 그녀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지나가다 마주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실한 남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뉴스를 보니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야간에도 주말에도 과외 아르바이트 등 노력하여 4년 동안 1억 6천을 모았다는 뉴스를 보았다. 비록 그 사람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전 여자친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 한풀이가 아닌 미친 듯이 성실히 노력하면서 살아야겠다. 며칠 전 돈이 없어서 어머니께 20만 원을 구웠다. 어머니는 오전에 돈이 없다고 하시더니 돈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오후에 20만 원 있는데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신다. 그 순간 회사에 있었는데 정말 눈물이 울컥 흘렀다. 부모님도 돈이 없다는 걸 난 알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돈을 분명 누구한테인가 부탁하여 꾸셨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르게 살자. 똑바로 살자. 정신 차리고 살자.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다짐하게 된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그런지 마음만은 홀가분하네요. 주식에서 이루신 모든 분들 모두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